안녕하세요. 암 재활 전문 트레이너 이재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방암 환자 상담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단 관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오셨으면 바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겠죠. 유방암 환우분들은 유방암 환우분들을 떠나서 암 환자분들은 그 암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게감,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괜히 운동을 해서 잘못되는 게 아닌가. 또 이 선생님이 과연 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가, 내 상태를 잘 알고 있을 만큼 전문적인 선생인가 등 어떤 걱정과 두려움과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오시면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선 해야 될 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회원님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또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온도나 이런 부분은 괜찮으신지요? 등. 그래서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건 서서히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고, 저는 운동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저희 전문 파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암 환우분들을 그동안 수업을 좀 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이 회원의 두려움과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필을 해주세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경력, 또 자격증, 또 학력 이런 것들도 강조를 해주시고, 너무 초반에 어필하지 마시고, 결국 선생님들이 이 회원님으로 하여금 전문성과 어떤 신뢰성을 얻는 거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질문이 이 환우분들 하여금 이 선생님 단순히 운동만 가르쳐주는 선생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브리핑 해주고, 이제 세 번째, 앞으로 회원님하고 1시간 동안 할 그 상담에 우리 회원님이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회원님한테 맞는 개별 맞춤식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님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이력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와 또 신체적, 심리적 모든 상태에 대해서 가능한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이러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시면 환우분들 입장에서는 좀 제대로 이 선생님은 뭔가 다르구나. 다른 선생과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상담을 내가 믿고 해도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좀 프로페셔널하게 진지한 마음으로 눈빛도 달라지면서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회원님, 유방암으로 제가 전화통화상으로 들었어요. 혹시 회원님이 진단받은 암이 어떤 종류의 유방암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를 좀 아나? 그러면 여기에 저 선생님 호르몬 양성 타입입니다. 또는 3중 양성, 3중 음성, 또는 허투 양성 타입이어 해서 4가지 A형 중에 하나를 얘기해 주십니다. 간혹 모르신 분도 계세요. 그냥 유방암이에요. 글쎄요. 그러면 회원님 호르몬 약을 드시고 계세요? 안 드시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또는 어떤 분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들은 이 A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이 조직학적 분류의 종류, 저 유관암이고요, 점액암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신 분도 있고, 저 미세 유두암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유방암은 종류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만 있으면 알아들었으면 되는데, 과거에는 형태학적 분류로 많이 종류를 나눴죠. 그래서 이 유방암이 어디 부위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래서 소엽에서 발생됐으면 소엽암입니다. 유관에서 발생됐으면 유관암입니다. 그리고 유관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스페셜 타입이 있다.
우선은 이건 추후 설명을 드릴 거고, 대부분은 환우분들께서 종류가 무엇인지 아세요? 또는 아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면은 이 네 가지,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삼중 양성, 이 네 가지 타입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아형은 누가 어떻게 구분을 하냐? 유방외과 선생님께서 암세포 조직을 떼어내서 이 조직을 병리학팀에 보냅니다. 그러면 병리학과 선생님께서 이런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면밀히 관찰을 하죠. 그 관찰 방법을 IHC 검사라고 합니다. 면역, 조직, 화학, 염색 검사를 통해서 이 아형의 특징을 구분하는 거죠. 이 염색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분자 바이오마커들의 발현 여부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때 발현되는 바이오마커들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허투 돌연변이 단백질 또는 KI67 지수 또는 필요한 경우 P53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이런 염색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병리학 선생님께서는 이런 다르게 양상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는 호르몬 양성이구나. 얘는 허투 양성 타입이구나. 얘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삼중 음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분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아형이 나누어진다. 그래서 제일 많은 거죠. 여성 유방암 환우분들의 한 70% 호르몬 양성 타입이고요. 그리고 허투 양성 타입 또는 삼중 양성은 호르몬 양성도 있고 허투 돌연변이 단백질도 있는 그룹이 삼중 양성 그룹. 삼중 음성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도 없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없고 허투 돌연변이 단백질도 없는 그룹이 바로 삼중 음성 그룹인데, 우리 운동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유방암 환우분들의 아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아형에 따라 치료가 다 다릅니다. 항암 치료도 다르고 또 호르몬 치료의 여부도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가 다 다르다라는 건 그로 인하여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형을 꼭 알고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셔야 된다. 보시면 일가원 호르몬 양성, 삼중 양성, 허투, 삼중 음성 보면 치료가 다 다르죠. 이런 내용은 제가 6강, 7강, 8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설명을 드리고, 결국은 이런 치료들이 대표 부작용이 서로 다 각기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암재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아형을 충분히 알고 수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또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부작용 관리 때문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예후가 아형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후가 뭐죠? 예후는 결국은 생존율이에요. 크게 얘기하면 생존율입니다. 예후가 좋다라는 건 생존율이 좋다. 그러면 생존율에 영향을 끼치는 건 재발 또는 전이죠. 그래서 재발률이 낮고 전이율이 낮고 생존율이 높으면 예후가 좋다. 그런데 아형에 따라서 이런 예후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 있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2년,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중 음성과 허투는 초반에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한 4년 안에 먼 거리 전이가 발생될 가능성이 삼중 음성과 허투가 높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호르몬 양성 그룹은 초반부터 재발이나 전이 위험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호르몬 치료의 영향이죠. 그래서 쭉 시간이 지나도 6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지만 그 재발의 위험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순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삼중 음성과 허투 자세히 보면 초반엔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뚝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그 후부터는 재발이나 전이 위험성이 많이 낮습니다. 하지만 호르몬 양성은 초반에도 낮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낮아지는 경향이 없다. 그래서 지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중 음성과 허투는 초반만 잘 관리를 하면 이렇듯 시간 지나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성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호르몬 양성 그룹은 초반에도 낮지만 시간 지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삼중 양성은 그 중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예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운동 처방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적용할 수 있냐. 3중 음성 예를 듭시다. 3중 음성 환우분이 오셨어요. 회원님 아영이 어떻게 되세요? 그건 3중 음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이를 여쭤봤더니 32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회원님 병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면 3기 C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기 C는 림프절 전이가 광범위하게 많이 되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죠. 또는 암 사이즈가 엄청 컸다든가 또는 림프절 전이가 별로 좋지 않은 부위에 되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선행항암을 하셨고 완전 관해 어떻게 좀 되셨나요? 했는데 완전 관해가 안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KI67 지수도 77%, 조직 등급도 물어봤더니 3등급 등 여러 가지 예우 요소가 물어봤는데 좋지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저체중이고 그리고 과거의 운동 경험이 전혀 없으세요.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 초반에 모든 치료가 끝난 후 항암이 끝난 후 6개월 되셔서 운동 오셔서 이때 너무나 힘든 고강도 운동 심박수가 막 170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날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게끔 하는 근력 운동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운동이 아니라 이거는 노동이죠. 운동이 엄청난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즉 암세포가 다시 발현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형을 알아보고 이분이 받았던 치료적 이력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운동 종양학이라고 있어요. 이 운동이 이 암세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로 동물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동물 연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동물들한테 운동을 억지로 시켰다고 합니다. 너무 고강도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 자고 있는데 깨워서 억지로 막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시키거나 그랬더니 암 사이즈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듯 운동도 잘해야 이게 약이 되지 잘 못하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재활 트레이닝이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치료적 이력에 맞춰서 운동 프로그램을 슬기롭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호르몬 양성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한 7년 정도 되어서 운동 상담을 오셨어요.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여쭤봤는데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자주 운동을 참여를 안 하시고 캔슬도 하시고 등 합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건강하지도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초심을 잃고 다시 또 옛날로 들어가서서 예후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서 이분이 7년 정도가 지났다고 해서 재발의 위험성이 떨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늘 운동 강사 선생님들은 재발의 위험성, 전이 위험성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도록 옆에서 동기부여를 끝까지 좀 더 잘 해줘야 되는 그룹이 있고 또 호르몬 치료로 인하여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저하 등 다양한 호르몬 치료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약하게 또는 걷기 운동만 하면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은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는 근력 운동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강도도 적절하게 중고강도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형에 따라서 운동 처방과 운동 종목과 운동의 주기와 그리고 강도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형을 알고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에서 2년 전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선생님 국소재발, 구역재발 차이 아신가요? 재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소재발이에요. 암이 있었던 자리에 다시 암이 발생되는 게 국소재발입니다. 반대로 근처에 있는 림프절까지 재발이 일어났어요. 수술했던 부위에 암이 다시 생겨났고 림프절까지 재발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를 구역재발. 하지만은 먼거리 재발, 이 암이 폐나 간이나 뼈나 이렇게 먼 거리 조직으로 전이가 된 것을 먼 거리 재발이라 하는데 얘를 바로 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구역 재발,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케이스를 본 건데 3중 음성, 시간이죠. 수술 후 시간을 본 겁니다. 예를 들면 12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구역 재발은 3중 음성이 제일 높았고요. 초반에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3중 음성과 허투 타입은 초반에 신중하게 면밀히 선생님도 긴장 놓지 않고 강도 조절 그리고 운동 종목 그리고 어떤 증상들을 놓치지 않고 잘 체크하셔야 된다. 그리고 허투 타입, 3중 양성 타입, 호르몬 양성 타입 이런 식으로 확연히 A형에 따라서 예후가 차이가 난다. 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외국 자료이고요. 그리고 허투는 보면은 초반에 높았죠. 근데 이 자료는 허투 타입이 아까 이전 자료보다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표적 치료의 효과가 반영이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료나 이런 거 볼 때도 어느 나라 자료인지 언제 자료인지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방암의 지금 분자학적 분류의 A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장시간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형태학적 분류의 종류를 얘기해 준다고 했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들을 암재활 선생님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유방암 환우분들이 오셨으면 유방암의 해부학적 지식이 있어야겠죠. 유방암은 크게 소엽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유관에서 발생이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발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소엽이 무슨 기능을 하냐? 이렇게 포도송이 모양처럼 생긴 곳이 있는데 얘가 바로 모유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그럼 유관은 뭐냐? 유관은 이 소엽에서 발생된 모유를 이 통로를 통해서 유두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유가 나오게끔 배출이 되게끔 하는 거고 이 통로가 바로 유관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왠지 소엽에서 많이 유방암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유방암, 암재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유관에서 한 85% 이상은 유관에서 유방암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 통로에서 암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소엽 안에서 이렇게 이게 정상세포죠. 포도송이 모양처럼 이렇게 있는 부분이. 근데 이 모양 안에 이렇게 암세포가 쭉 있는데 다행히 어디 흘러내려가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침범되지 않고 이 안에 기점막 안에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행히 그걸 바로 상피내암 또는 제자리암 또는 연기암 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대로 이렇게 벗어났습니다. 기점막을 뚫고 이 암세포들이 흘러나갑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근처에 머물러 있고 타장기나 림프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점막을 뚫고 나오면 침윤암이라고 합니다. 유관도 마찬가지죠. 정상에 있고 이 정상 안에 기점막에 머물러 있고 이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침윤유관암이라고 합니다. 또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유관 상피내암은 기점막 안에 머물고 있다.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자리암, 연기암, 상피내암이라는 표현을 하고 침습 유관암은 이렇게 퍼져 있다. 이미 암세포의 기점막을 뚫고 흘러내려와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정상 유관이 어떤 식으로 침범이 되고 변이가 되는지 이미 도식화돼서 쉽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점막이 튼튼하게 있고 안의 세포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정형 유관 증식증이 생겨나는 거죠. 점점점 두꺼워지면서 그리고 세포도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죠. 하지만 암세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나인이라고 합니다. 양성이라는 거예요. 양성의 반대는 뭐죠? 음성이 아니라 여기는 이 양이 파저티브의 양성이 아니라 착할 양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굿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성이 아니라 악성. 이 악성을 영어로 멀리그넌트라고 표현하고 또는 칼시노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암이 발생이 된 거죠. 하지만 제자리에 있다. 인시투 제자리 안에 있다 해서 제자리암으로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안에 뭐가 있다? 암세포가 있다. 그래서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연기암은 암세포가 있지만 침범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부터가 1기, 2기, 3기, 4기가 되는 거죠. 침범이 되는 암이다. 침습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침습이 되어 있어서 이런 암세포들이 미세 암세포들이 혈관과 림프절을 따라서 하 조직이나 장기에 침범을 해서 여기를 다시 식민지화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변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상피내암 환우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없었죠. 하지만 2000년대 후반 보면은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왜죠? 진단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연기암을 요즘은 진단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방암 환우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고, 다행히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운동이 예후에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운동 강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고령화고 진단 기술도 좋아졌고, 그래서 특히나 유방암 환우분들을 운동을 지도할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는 암세포이다. 그래서 아직 침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분의 조직학적 분류나 그리고 분자학적 종류의 아형인 모든 것들은 다 조직검사 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병리 조직검사 보고서라고 합니다. 맨 윗줄에 써 있어요. 이분의 조직학적 아형이 무엇인지. 보면은 이분의 히스톨로직 타입, 조직학 타입, 인베이시브 덕탈 카시노마, 침윤성 유관암, 그리고 보면 no special type, 특별한 타입이 아니다. 사실 이 유관암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류에 따라서 예후가 또 차이가 나거든요. 보면은 어떤 분의 병리 조직 보고서를 보면 메듈러리 칼시노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환우분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질암으로 얘기해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질암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이 선생님하고 대화가 되네. 이 선생님 처음 공부를 많이 한 선생님이구나 하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유방암은 소엽이냐 유관암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고요. 지금 조직학적 분류 얘기하는 겁니다. 소엽 안에서도 상피냐 침윤이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유관도 이런 식으로 상피냐 침윤이냐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유관암이 한 85% 이상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안에서도 나눠지는데, 이 침윤성 유관암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타입도 있고 스페셜 타입이 있습니다. 거의 한 85%가 일반적인 타입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타입은 모르신 분들은 대부분은 이런 노멀한 노 스페셜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 스페셜 타입 중에서도 위험도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어떤 스페셜 타입은 순한 타입이 있고, 어떤 스페셜 타입은 이런 노멀한 타입보다 더 예후가 안 좋은 타입이 있다. 그리고 간혹 특수 표현형 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유관 근처에서 암이 발생된 게 아니라 유두 쪽 또는 엽상 종양 이런 간지 조직에서 발생이 된 암들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된 거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환우분께서 언급을 해주신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도 아마 수업을 하다 보면은 회원님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진단받았던 암의 특징을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조직학적 분류에 따라서 또 예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 두꺼운 파란색이 NST예요. 유관암인데, 침습성 유관암인데 스페셜 타입이 없는 일반적인 유관암입니다. 일반적인 유관암보다도 예후가 좋은 그룹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 좋은 그룹 중에 대표적인 게 수질암, 점액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좋지 않은 부분들이 화생성암 또는 미세유두암 또는 혼합형 이런 암들이 조금 예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 주셨을 때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 암의 특징을 잘 모르시겠지만 예후 정도 좀 예후가 좋지 않은 고위험도의 암을 진단을 받으신 환우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보다 더 안전하고 섬세한 운동 처방을 구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엽암, 아까 언급한 소엽암과 유관암의 예후 차이가 있는지를 본 겁니다. 보면은 저도 얘가 좀 궁금했어요. 아형별에 따라서 예후 차이가 있다는 건 확실히 밝혀졌고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소엽암과 유관암의 예후 차이는 있나? 어떤 암이 더 예를 들면 더 좋은가? 일본 아이치 암센터 병원,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 병원과 같은 곳에서 유방암 환자 4,0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후향적 연구를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연구 자료 같은 거 볼 때 어디서 연구를 했고 어떤 연구인지를 봐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 따라 신뢰도가 되게 낮은 연구가 있고 신뢰도가 되게 높은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는 신뢰도가 높죠. 일본이고요.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고 같은 동양권이고 또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했고 그리고 대규모로 표본이 있고 그리고 장기 1년 3년 연구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연구이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신뢰성이 있어서 믿을만하다. 보면 이 소엽암 진단받은 분과 유관암 진단받은 분의 재발의 패턴을 보았는데 소엽암 하는 분들이 늦은 재발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재발이 되었는데 보면은 소엽암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이 뜻은 우리 운동 강사 선생님께서 유방암 환우분들, 호르몬 양성 타입의 환우분들을 수업을 하다가 이분이 소엽암이라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예후 관리 잘하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혹 이상한 증상이 온다면 미루지 않고 빨리 검진을 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전체 생존율도 소엽암이 조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기가 암 사이즈가 클수록 이런 예후 차이가 좀 크게 났다. 그리고 전이 부위도 소엽암과 유관암이 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유관암이 대부분 85%가 다 유관암이라고 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방암 환우분들 전이가 발생되는 부위는 뼈, 뇌, 폐, 간이 대표적이고 이게 전형적인 재발 패턴입니다. 하지만 소엽암은 유관암과 다르게 이런 위장관, 복막이나 장 이런 부분 또는 여성의 생식기 부분, 자궁이나 난소 이런 부분, 뼈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전형적인 전이 패턴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10년이 지났고 또는 위 회원님이 예를 들면 이 골반 안쪽에 증상을 장기간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시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추적 관찰을 잘 해야겠죠. 회원님 오실 때마다 거기 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좀 어때요? 괜찮아지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추적 관찰하고 조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면 미루지 말고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세요 라고 옆에서 독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진단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어떤 상담의 취지를 또 설명을 해서 환자분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상담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방암의 종류와 아형, 분자학적 분류, 조직학적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